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은 7일 기준 1%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65K와 69K 사이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이유는 CVD 차트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K 부근에 강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해당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가장 규모가 큰 갈색 고래가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규모가 작은 고래들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과 오늘 이어서 소개해드릴 호재 소식들이 가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70K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21년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암호화폐와 너무나도 큰 관련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21년 같은 해 2억 7,2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다음 연도인 22년에는 9억 3,6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0월 15일에 테슬라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11,509개가 이동이 되었다라고 아카미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았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퍼드로 작용되면서 가격의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신 주소 또한 테슬라의 지갑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5분기 연속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며 현재 1억 8,400만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 중 네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에 속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과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부분은 트럼프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퍼드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월 10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재무적인 투자를 검토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SEC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자 평가가 제한이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이 투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사회는 지속적인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자 자산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재무적 투자 옵션으로 검토한 바는 있지만 아직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증권법상 적격 주주는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 투표로 결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미공공정책연구소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근거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가격을 언급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주식 상승률이 313%의 상승률을 초과했고, 그렇기에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득표에 따라서 해당 안건이 승인이 될 경우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3.1조 달러로서 하나로 하면 4,30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내 시총 3위 기업입니다. 70K를 단숨에 넘어서 과거의 전고점까지 한 번에 도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메타플래닛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인 메타플래닛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벤치마킹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매입하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주 예약권 공모로 100억엔을 조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타플래닛은 11차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에 총 13,774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100%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현재 총 86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데 10월에만 4번에 걸쳐서 45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공격적인 축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1일에 107개, 7일에 108개, 11일에 108개, 15일에 106개를 매수했는데 과거에 보유하던 물량의 절반을 상회하는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조달한 100억엔을 비트코인 매입에 전부 활용한다면 16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메타플래닛의 CEO인 사이먼 제로비치는 메타플래닛이 선도적인 비트코인 재무 회사가 되는 사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모든 주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호텔을 운영하며 해외 관광객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과 역사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매수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메타플래닛과 같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최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옵션 자료를 통해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 만기되는 비트코인의 옵션 현황을 살펴보면 80K 부근에 가장 많은 콜 옵션 미결제 약정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은 70K 부근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두고 데리비트의 로안트 팔코넥스 책임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진행될 미국 대선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상승에 대한 자료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인쉐어스의 자료를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주차 디지털 자산 자금 흐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주 22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올해 7월 이후 주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 상품의 거래량이 30%가 증가했고 총 운영 자산 또한 99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의 유입량을 보면 역시나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솔라나, 라이트코인 또한 자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현재 어떤 코인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기업들에게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도입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대한 수익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기업들 중에서도 애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애플은 수익금의 일부를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매년 1,0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자산이 비트코인에 투자가 될 경우 애플의 시총은 2조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연간 20%씩 성장하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향후 2050년 전까지 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이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안건을 제시한 이유가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인링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체인링크가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호재 소식들을 공개했는데 가격적인 움직임이 4% 상승에 그치면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체인링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소식은 체인링크가 스위프트, 유로클리어,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금융 기업들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는 기업의 행동 데이터 수집과 배포 방식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합병, 배당금, 주식 분할 등 기업 데이터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해서 효율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스위프트가 함께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 1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이기 때문입니다. 체인링크는 또한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강조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인 AI와 결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유럽 6개국의 주식 및 채권 데이터를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산형 오라클을 활용해서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과 결합해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금융기관들과의 표준화를 통해서 체인링크의 사용 사례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한 체인링크의 설립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베이징에서 열린 시보스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스위프트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 플랫폼도 공개를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체인링크 CEO는 체인링크는 수년간 스위프트와 협력해왔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현재 사용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위프트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면 체인링크가 CCIP를 통해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서 거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관들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느린 전송과 막대한 수수료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체인링크는 금융기관을 위한 프라이버시 CCIP 출시 소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체인링크는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채택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CCIP를 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버시 CCIP 트랜잭션은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준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호주와 뉴질랜드 은행을 비롯한 론인 밸리데이터, 마운틴 프로토콜에서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안전한 크로스체인 커뮤니티를 구축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의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은 온체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인투더블록은 한 달 동안 중앙화 거래소에서 체인링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체인링크 홀더들이 체인링크를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이나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는 홀더들의 축척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체인링크의 가격적인 상승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소식들 체인링크 홀더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를 제공하고 있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에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